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 침체, 그거 작년 10월 달에 이미 끝났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전하고 있는 사람, 바로 라울 팔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죠. 켄 피셔라고 월가의 긍정왕, 제가 소개시켜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친구 거의 다음으로 가는 긍정왕이 바로 라울 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것들은 모두 작년의 이야기다. 올해 와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이냐. 올해 유동성 공급이 내년으로 좀 미뤄진다고 해도 코인과 기술주의 주식은 지금부터 우상향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만 해도 코인 가격, 기술 주식 가격은 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코인과 이제 주식은 유동성에 매우 먼저 선행해서 반응하는 민감한 자산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에서 지난 7월 말에 0.25%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이게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가 지금 되고 말았죠. 지금 5.25에서 5.5%까지 금리가 생각보다 아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가나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이 났다. 그리고 2024년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시점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도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이 났고 내년에 인하할 것이다 라고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내년 6월부터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3월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내년 6월이라고는 하지만 금리가 끝에 다다랐고 곧 있으면 인하할 것이다. 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9월 20일 FOMC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현재 88.5%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자,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이 났고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다 라고 라울 팔은 얘기합니다. 자, 코인 가격이 하락한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축소다. 화폐를 이제 발행한 게 아니고 쑥 회수를 했죠.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QT가 이제는 끝났다, 끝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립토는 가장 선행하는 자산이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라는 거죠. 자, 유동성은 뭐냐? 중앙은행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찍어내느냐다. 현재 금리 수준은 매우 높죠. 경제는 둔화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 자체 개발한 글로벌 유동성 투자 지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이걸로 봤더니 작년 6월 달에 유동성이 바닥을 찍었고, 자, 이때 테라루나 사태 직후죠. 그때 이더리움과 땡땡 코인들을 더 매집했다. 자, 다른 유동성 지표는 또 내가 살펴보니 작년 10월 달에 또 바닥을 찍었더라. 그때 조금 더 매집을 했었다. 자, 작년 10월 주식과 코인이 모두 바닥이었고 좋은 바닥 매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친구는 실제 행동으로 옮겼었죠. 자, 글로벌 유동성 지표가 작년 이후 증가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 일본, 영국 할 것 없이 굉장히 돈을 누군가는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코인이나 주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주식은 작년에 바닥을 찍었지만 부동산은 아직 더 떨어질 게 남아있다. 주식과 부동산의 사이클이 조금 다른 거,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NFT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NFT 아무도 관심 없죠. 지금 바닥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NFT 시장은 사실상 이더리움 경제입니다. 이더리움이 유동성에 대한 선행 지표로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NFT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쓸 돈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NFT에서 이것저것 사고 팔고가 일어나겠죠. 시장이 활성화되고요.
NFT 지금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지만 결국 이것도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CPI 지표 뭐 9%도 넘었다가 지금 이제 3%대까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가 채권 시장도 언급을 합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이유 다 아시다시피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 겁니다. 자, 미국 지금 돈 쓸 데가 엄청 많죠. 은행 위기도 막아야 되고 또 빚 이자도 지금 엄청납니다. 이거 갚아야 되는데 22년 만에 아까 최고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될 그 금액이 엄청 높아져 있는 겁니다. 채권을 더 찍어서 이거 지금 그 빚도 갚고 있는 건데요. 자, 상식적으로 미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가격이 언제든 폭락할 수가 있다. 자, 연준 의장은 당연히 이 상황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은 돈을 좀 찍고 채권 찍어서 막아보지만 금리 인상, 이제는 그만해야겠구나. 내년에는 어느 시점에 인하를 해야겠구나. 머릿속에 있겠죠.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따라서 금리 인하 행렬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다시 공급이 재개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기대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로 돈 버는 확실한 비결도 알려줍니다. 자, 지금 코인이 마이너스 80%까지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장기 상승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장기 상승세에 있을 때에도 크게 폭락했을 때 매수, 특히 장기 이동 평균선, 뭐 이제 200일 그 이동 평균선을 얘기합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닿을 때는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죠. 이때 그냥 닿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때마다 꾸준히 매수한다. 돈 버는 확실한 비결이다. 본인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동성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이 마르면 돈이 회수가 되면 유동성 지표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유동성이 회복이 되면 이게 0으로 회복이 되고요. 유동성이 계속 누가 돈을 계속 찍으면 이게 결국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자, 2번에서 3번 유동성 지표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유동성 바닥이다. 그때 나는 작년이죠. 작년 6월과 10월 그래서 코인을 더 많이 주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확률 게임이다. 100% 확실한 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내가 행동을 했던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시면 작년 특히 말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 자산 가격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죠. 악재 뉴스는 홍수를 잃었고요.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맨날 싸웠다고 합니다. 보통 이때가 자산 매입의 최적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유동성 지표까지 확인을 본인은 한다. 근데 작년 6월, 작년 10월이 바닥이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이 왜 안 떨어지냐? 라는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뭐냐? 경기 침체요? 그거 작년의 주가에 이미 100% 반영이 됐다. 쉽게 경기 침체는 이미 끝났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인은 뭐 고점 대비해서 70에서 90% 폭락을 했죠. 자,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었죠.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면 뭘 의미하냐? 이게 바로 그 가장 뭡니까? 평균적인 경기 침체였다. 시장은 항상 선행, forward looking 하기 때문에 연준이 유례 없는 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주식은 선행해서 폭락을 했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수직 상승시키니까 작년에 바닥을 찍었고 주식이 반등을 했다. 그러면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제 바닷속에 비치발리볼을 공기 집어넣은 것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게 위로 이제 결국 터져 올라오는 거죠.
자, 코인 가격이 물밑에 비치 발리볼처럼 지금 억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만간 크게 튀어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 한두 달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내는 한 코인과 기술주들의 장기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자, 가장 그가 많이 들고 있는 코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아쉽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